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드자비질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며 설레발을 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행동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보유국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주요 분쟁에서 절대 진 적이 없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발언인데요. 외교적 발언이라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다면 지체 없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핵전쟁을 겪고 싶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건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마당에 무슨 얼토당토하는 협박인가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국제관계에서는 이런 구질구질한 수작질이 더 흔합니다. 심지어 러시아 하원의장인 벼체슬라프 볼로딘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거 핵보유국들이 지역 분쟁에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자국의 시민과 영토 일체성이 위협에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경고했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다시 한번 꺼내든 핵카드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무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쟁 초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을 때는 다수의 전문가가 정치적이더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본 건데요. 하지만 지금 이 러시아는 궁지에 몰린 쥐새끼가 따로 없습니다. 수틀리면 고양이의 모가지를 물어뜯을 정도로 사나워진 상태인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갖는 지독한 아이러니인데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간에 핵무기에 맞으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 세계의 군대는 핵전쟁 이전에 분쟁을 끝내는 방법과 일방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향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세계 어떤 나라도 핵보유국이 총력전에서 패배했을 때의 대비책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하필이면 그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러시아는 잔뜩 겁을 집어먹은 상태입니다. 전선이 동부로 크게 밀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이 러시아 본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5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의해 러시아 랴잔주 랴잔시와 사라토프주 엥겔스시의 군사비행장 두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11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항공기 2대가 파괴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도시는 지리상 러시아의 중심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르키우를 기준으로 해도 옌겔스시는 우크라이나 본토로부터 무려 720km나 떨어져 있고 게다가 랴자는 모스크바로부터 고작 1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등골이 섬뜩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비록 군사작전의 일환이었지만 어찌되었든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러시아를 침공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나토의 동진을 의미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건의 사보타주가 있고 바로 다음날 푸틴은 국가안보위를 소집했고 7일에는 막기 전에 먼저 때리겠다라며 매우 강력한 어조로 선제 핵공격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겁을 먹은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에 가속도를 붙이면서 러시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각종 공격무기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59대,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지원을 추가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주력 기계화 장비 중 공중수송이 가능한 가장 강력한 패키지를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마르더 장갑차를, 프랑스는 AMX-10RC 화력 지원 장갑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진짜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독일이 결국 레오파르트2의 지원을 결정한 건데요. 또한 타국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2 지원에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 기갑 전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승리에 필요한 300대의 전차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남은 기계와 전력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땅이라 여기는 돈바스, 크림반도는 물론 자칫하면 국경선까지 위험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최후의 보루인 핵무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명백한데도 설마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까라는 의문은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러시아라 해도 핵을 사용하는 순간 파멸뿐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크라이나 침공만 보더라도 이미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이 2014년부터 경고하던 일입니다. 그때도 유럽은 설마설마하며 러시아가 그런 멍청한 짓을 저지를 리 없다고 단언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유럽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을 방조한 탓이죠.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가 신라 같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핵 버튼을 누르지는 않더라도 핵전쟁 대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방비 없이 핵전쟁이 시작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펼쳐질 텐데요. 그도 그럴 게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는 고작 100단위가 아닙니다. 군사기밀 중에서도 최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9년 연장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미국과학자연맹의 추정에 따르면 대략적인 규모는 가늠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 가능한 러시아의 핵탄두는 약 4,500개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탄두가 1185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800개, 전략폭격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핵폭탄이 580개에 달합니다. 이외 나머지는 전술급 핵탄두로서 전투단위 소규모 전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더군다나 만약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해구산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해구산의 기본 원리가 동맹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핵보유국이 핵전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적극적 집단안보 개념이니 미국의 핵공격이 강제되는 건데요. 미국이 해구산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해지해버리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요. 결국 핵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막상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결정한다 해도 미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핵공격 없이도 러시아의 전략 핵시설 90%를 6시간 이내에 파괴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핵공격에 들어서는 순간 미국이 주저없이 선제 타격을 가할 거라는 건데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결과에 따른 선택이 고삐를 러시아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핵공격을 개시할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단 한 발로 괴멸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핵무기 앞에서 100%를 장담할 수 없는데요. 부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설마가 사람 잡는 일만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